지리산의 하늘은 그 겨울 아침에 회색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서리가 마치 얇은 수정 카페처럼 땅을 덮었고 김민지는 목에 스카프를 감싸며 조정했다. 그녀의 호흡에서 나오는 수증기가 차가운 산속 공기에 작은 구름을 형성했다. 24세의 이 수의학과 학생은 추위에 이미 익숙했지만 그날은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다른 종류의 오싹함이 느껴졌다. 정말 그 경매장에 갈 거니? 박 여사가 베고니아에 물을 주며 물었다. 그 사람들이 동물을 상품처럼 취급한다더라. 학교 과제예요. 김민지는 털모자 아래로 물결치는 갈색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대답했다. 지역 농업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찰해야 해요. 경매장의 주요 건물은 큰 소리, 사료 냄새, 그리고 동물들의 특유한 소리가 섞인 곳이었다. 모자와 부츠를 신은 남자들이 위풍당당한 말, 상을 받은 소, 그리고 고혈통의 목양견 사이를 돌아다녔다. 민지는 모든 것을 공책에 기록하며 주의 깊은 관찰자 역할을 수행했다. 다음 물건을 들여보내세요. 경매인이 힘찬 목소리와 잘 손질된 콧수염으로 소리쳤다. 바로 그때 그녀는 그를 보았다. 창고의 가장 먼 구석에서 무딘 털과 눈에 보이는 흉터를 가진 벨기에 셰퍼드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활력을 보여주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 개는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저 개는 아무 가치도 없어. 옆에 있던 농부가 경멸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아마 목양 일도 더 이상 못할 거야. 민지는 천천히 다가갔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그녀를 따라갔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만이 있었다. 민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이 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인이 열정 없이 발표했다. 벨기에 말리노이즈 셰퍼드 약 5살. 보시다시피 이상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5만 원 부르실 분? 이어진 침묵은 당혹스러웠다. 몇몇 억눌린 웃음이 창고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 무관심에 분개했다. 뒤쪽에 저 아가씨 5만 원. 민지가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들자 경매인이 말했다. 6만 원 부르실 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아가씨에게 5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차 뒷좌석에 벨기에 셰퍼드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자신의 충동적인 결정에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농장에 살고 있었고 이미 은퇴한 2마리의 암말과 몇 마리의 닭을 돌보고 있었다. 특히 분명한 트라우마가 있는 동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네. 그녀는 백미러로 보며 말했다. 개는 마치 사라지려는 것처럼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초코는 어때? 네 털 색깔이랑 잘 어울려. 집에 도착한 민지는 현관에 편안한 공간을 준비했다. 신선한 물, 품질 좋은 사료, 그리고 푹신한 침대를 놓았다. 초코는 멀리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다가오기를 거부했다. 괜찮아, 내게 공간을 줄게. 그녀는 이해심 있게 말했다. 준비가 되면 내가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창문을 통해 초코를 관찰하면서 민지는 개가 깊이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작은 소리에도 눈을 뜨고 계속 경계 자세를 유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 마치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훈련받은 것 같은 습득된 행동처럼 보였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녀는 속삭이며 자신 안에서 결심이 자라는 것을 느꼈다. 민지는 그 질문이 자신을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할 것이며 초코가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라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험한 실타래의 끝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사흘이 지났고 초코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민지는 그의 공간을 존중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현관의 반대쪽 끝에 앉아 책을 손에 들고 개가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소리내어 읽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녀는 아침 바람에 춤추는 어린 왕자의 페이지를 읽었다. 이 구절이 좋아, 초코.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것보다 더 중요해. 개는 여전히 경계하는 자세를 유지했지만 민지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녀가 물을 갈기 위해 다가갈 때 그는 예전만큼 물러서지 않았다.
사료를 놓을 때 그의 눈은 덜 의심스러워 보였다. 수의과 대학에서 민지는 개의 트라우마에 대해 더 많이 연구했다. 쉬는 시간에 친구 전객에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잔인하게 훈련된 것 같아. 마지막 학년 학생인 전가가 결론지었다. 내가 인턴십하는 클리닉에서 이런 케이스를 본 적 있어. 체계적으로 벌을 받은 개들은 이런 종류의 행동을 발전시켜. 하지만 왜 누군가 벨기에 셰퍼드에게 그런 짓을 할까? 그들은 지능과 충성심으로 알려져 있잖아. 바로 그 때문이야. 정아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런 특성을 악용해. 집중적인 훈련, 종종 비인간적인 훈련을 해. 그 대화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민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내리는 가랑비는 빠르게 폭풍으로 변했고 지리산 겨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도착했을 때 그녀는 초코가 추위에 떨며 처마 아래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들어가자 그녀가 문을 열며 초대했다. 놀랍게도 개는 들어왔지만 출구 가까이에 머물렀다. 그것은 그가 집에 들어오기로 동의한 첫 번째 시간이었다. 민지는 아마도 추위와 천둥에 대한 두려움이 결정적인 요소였겠지만 그것을 작은 승리로 여겼다. 차를 준비하는 동안 민지는 개를 관찰했다. 그의 마른 몸은 튀어나온 갈비뼈를 보여주었고 이전에는 털에 가려져 있던 흉터가 이제 젖은 모피로 더 분명해 보였다. 난 널 해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그녀는 손에 마른 수건을 들고 천천히 다가가며 속삭였다. 초코는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대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공격성을 보이지 않고 단지 깊은 피로함만 보였다. 민지가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수건을 내밀었을 때 그는 움직이지 않고 그녀가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그를 닦도록 허락했다. 그래, 착한 아이. 그녀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날 밤 개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집 안에 있는 거실 카펫에서 잤다. 민지는 그것을 상당한 진전으로 여겼다. 창문으로 내리는 비를 지켜보는 동안 그녀는 도로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색 차를 발견했다. 특히 그 시간에 그런 폭풍우 속에서 그곳에서 차량을 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전화가 울려 그녀를 놀라게 했다. 여보세요? 민지는 상대방의 침묵을 듣고 눈썹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나요? 응답이 없었고 통화가 끊기기 전에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숨소리만 있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다시 창문을 보니 검은 차는 사라졌다. 다음 날들은 작은 진전의 나날이었다. 초코는 민지가 같은 공간에 있는 동안에도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그녀가 흉터, 특히 목바닥에 있는 특히 흥미로운 흉터를 확인하도록 허락했다. 그것은 외과적 절개처럼 보였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민지는 흉터를 분석하며 중얼거렸다. 마치 내게서 뭔가를 제거한 것 같아. 개의 행동도 과거를 드러냈다. 민지가 부엌에서 냄비를 떨어뜨렸을 때 초코는 대부분의 개처럼 놀라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무언가나 누군가를 보호할 준비가 된 것처럼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의 반사신경은 인상적이었고 자세는 훈련된 것이었다. 넌 단순한 농장의 개가 아니지, 그렇지? 민지는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그때 그녀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구조된 동물들과의 작업으로 알려진 도시의 존경받는 수의사인 이지현 선생님에게 전화했다. 내일 아침에 개를 데려오세요. 지현이 전화로 말했다.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처럼 들리네요. 끊을 때 민지는 자신의 휴대폰이 마치 누군가가 통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잠시 깜박이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집 밖에서 한 남자가 집 안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작은 노트북에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지현 선생님의 수의과 클리닉은 작은 해남의 소박함과 대조되었다. 현대적인 장비와 잘 훈련된 팀이 그곳을 지역의 기준점으로 만들었다. 민지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중년 여성인 수의사가 초코를 검사하는 동안 불안하게 지켜보았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요. 지현이 동물의 목에 있는 흉터 위로 리더기를 통과시키며 말했다. 여기 이전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신원 확인용 마이크로칩일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가요? 민지가 다가가며 물었다. 작업견에게는 군사용 경찰 소방관. 지현이 현미경에서 눈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 경우 누군가가 전문적인 정확성으로 외과적으로 제거했어요. 누군가는 이 개가 식별되길 원하지 않았어요. 수의사가 그 정보를 소화하는 동안 방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놀랍게도 검사 중에 평온한 초코는 마치 누군가의 도착을 기다리는 것처럼 문에 고정된 눈길을 유지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할게요. 지현이 재료를 준비하며 계속했다. 그리고 그가 특정 명령에 반응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작업견들은 특정 명령을 따르도록 훈련을 받거든요. 절차가 끝난 후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접수처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남자를 알아차렸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재빨리 잡지에 관심을 가지는 척했다. 보통 민간인에게는 너무 딱딱한 그의 자세에 불안한 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서비스계는 국가 등록부가 있어요. 지현이 몇 가지 서류를 들고 돌아오며 설명했다. 흉터에서 부분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등록번호로 추적을 시도할게요. 며칠 걸릴 수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민지는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 마트에 들렀고 과일을 고르는 동안 클리닉에서 본 같은 남자가 길 건너편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알아차리지 않은 척하며 초코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서둘러 갔다. 뭔가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녀는 엔진을 켜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군사 서비스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는 동안 민지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찾는 것에 주의하라. 등골이 오싹했다. 어떻게 누군가가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이 초코와 마주쳤고 그는 마치 그들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귀를 세웠다. 미스터리를 이해하기로 결심한 민지는 컴퓨터 과학을 공부하는 친구이자 기술 능력으로 알려진 강준회에게 전화했다. 번호를 추적하고 손상된 아이디 칩에서 정보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 그녀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설명했다. 그거 불법적인 일처럼 들리는데 민지야 준호가 주저하며 대답했다. 동물을 도와주기 위한 거야. 준호야. 학대의 희생자일 수 있는 게 믿어줘. 몇 초간의 침묵 후 준호는 동의했다. 그들은 다음 날 도시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지는 전화로 주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았고 그것은 이전에는 과장되게 느껴졌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이치에 맞는 예방책이었다. 전화를 끊으면서 그녀는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초코는 즉시 그녀와 문 사이에 자리를 잡고 목에 털이 곤두서며 낮은 으르렁 소리를 냈다. 민지는 손전등을 들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커튼 틈으로 밖을 엿보았다. 정원은 비어 있었지만 보통은 잠겨있는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고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차 안에서 초코가 초조해하는 것을 알았다. 그의 본능을 따라 주차하기 전에 블록을 한 바퀴 돌았다. 그때 그녀는 전날 본 것과 같은 검은색 차가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녀가 상황을 설명한 후 준호가 확인했다. KB 코드의 일부를 추적할 수 있었어. 그것은 특수 작전을 위한 계획에만 사용되는 대한민국 군대의 식별자야. 특수 작전? 민지가 반복하며 속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 계획 기록이 시스템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아. 단지 정보의 조각들만 찾았어.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용할 수 없지만 센티널 작전이라는 것과 CB7RAP라는 코드에 대한 내용이 있어. 이 정보를 소화하는 동안 민지의 휴대폰이 지현 수의사로부터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시 클리닉으로 오세요. 혼자서. 그것을 읽으면서 민지는 자신이 잠재적으로 위험한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고 느꼈다. 차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초코의 시선은 그녀의 두려움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는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무언가의 침묵의 증인이었다. 수혜과 클리닉은 그 아침과 달라 보였다. 민지가 발 뒤꿈치에 초코를 데리고 들어갔을 때
불안한 침묵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보통은 웃음으로 그녀를 맞이하던 접수원은 그저 지현 수의사의 진료실로 직접 가라고 손짓했다. 문을 닫아요. 민지가 들어오자마자 지현이 지시했다. 그녀의 평소 평온한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고 눈은 경계하고 있었다. 여기서 대화하기에 안전하지 않아요. 20분 후에 물레방앗간 카페에서 만나요. 여기에 휴대폰을 두고 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어제 당신이 떠난 후 방문객들이 왔어요. 농림부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개에 관심이 있다고 했어요. 최근에 데려온 벨기에 셰퍼드에 대해 특별히 물었어요. 지현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들은 농림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민지 씨. 그중 한 명은 재킷 아래 군 배지를 숨기고 있었어요. 민지는 등골이 서늘했다. 그녀는 초코를 바라보았고 그는 마치 대화의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것처럼 경계에 태세를 유지했다. 그에 대해 뭘 발견하셨나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하며 물었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지현이 그녀에게 처방전을 건네며 주장했다. 이건 위장용이에요. 이제 가세요. 휴대폰은 제가 처리할게요. 물레방앗간 카페,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되고 아늑한 장소에서 민지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초코는 그녀 옆에 머물며 안전을 위해 훈련된 개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끊임없이 환경을 스캔하고 있었다. 지현은 20분 후에 도착하여 조용히 앉았다. 오래된 동료를 통해 군사 수의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당신의 개는 센티널이라는 프로그램의 일부였는데 이 프로그램은 특수작전을 위한 동물 훈련에 전념했어요. 걱정되는 점은 이런 개들 중 어느 것도 시골 경매에서 끝나지 않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특정 프로토콜을 따르죠. 왜 누군가 그의 기록을 지웠을까요? 그게 $100만 질문이죠. 지현이 접힌 종이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대답했다. 내 연락처가 약 1년 전에 내부 고발 사례를 언급했어요. 한 군인이 학대로 간주되는 훈련 방법에 의문을 제기했고 얼마 후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대요. 민지는 종이를 펼쳤다. 그곳에는 이름이 있었다. 박지원, 이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그녀는 결심했다지 쉽지 않을 거예요. 들은 바로는 그는 그냥 사라졌어요. 대화는 초코가 갑자기 경직되고 목에 털이 곤두서면서 중단되었다. 그의 눈은 카페의 문에 고정되었고 그곳에는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 낯선 사람은 환경을 조사하며 잠시 그들의 테이블에 시선을 두었다가 카운터로 향했다. 그를 직접 쳐다보지 마세요. 지현이 속삭였다. 분리해서 여기를 떠나야 해요. 박지원의 누나인 박지은을 찾아보세요. 그녀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두 여성은 억지로 자연스럽게 작별 인사를 했다. 민지는 옆에 초코를 데리고 먼저 카페를 떠났다. 급하게 인도를 걸으면서 그녀는 같은 남자가 몇 미터 뒤에서 나오는 모습을 반사경에서 보았다. 가자 초코, 그녀는 속삭이며 속도를 높였다. 걔는 마치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주의를 기울였다. 모퉁이를 돌 때 민지는 의류 가게에 들어갔다. 쇼윈도우를 통해 그녀는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그는 분명히 그녀를 찾고 있었다. 농장으로 돌아온 민지는 모든 커튼을 닫고 문이 잠금 장치를 2번 확인했다.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박지은에 대해 검색하는 동안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프로필을 찾았다. 그녀는 부산에서 몇 시간 거리에 있는 한 지역 학교의 교사였다. 다음 날 아침 불안한 밤을 보낸 후 민지는 여행을 준비했다. 그녀는 중요한 서류, 기본적인 옷, 그리고 초코를 위한 음식을 배낭에 넣었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침실 창문 근처에 새로운 발자국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밤에 그곳에 있었다. 부산까지 가는 길은 긴장되었다. 매번 정차할 때마다 민지는 그들이 추적당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초코는 특히 다른 차량이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 계속 경계를 유지했다. 박지은이 일하는 학교는 도시 외곽에 있는 간단한 건물이었다. 민지는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주차장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군인의 자세와 비슷한 자세를 가진 검은 머리의 여성이 건물에서 나왔을 때 초코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차 좌석에서 일어나 온몸이 흥분으로 떨었다.
너 그녀를 알아? 민지는 놀라며 물었다. 지은이 자신의 차로 다가갔을 때 민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접근했다. 박지은 씨,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당신의 오빠 지원 씨와 이 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오빠의 이름을 듣자 지은은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초코에게 고정되었다. 잠시 동안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보였다. 사령관? 그녀는 민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속삭였다. 세상에, 네가 어떻게 살아남았니? 지은의 작은 아파트는 군사 역사책과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다양한 인생 단계에서 그녀와 오빠를 보여주는 여러 액자가 있었다. 민지는 특히 한 장에 주목했다. 군복을 입은 지원이 초코와 매우 닮았지만 더 반짝이는 털과 자신감 있는 자세를 가진 벨기에 셰퍼드 옆에 서 있었다. 사령관은 오빠가 그에게 준 별명이었어요. 지은이 차를 대접하며 경의와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개를 관찰하며 설명했다. 센티널 프로그램에서 그의 책임해 있던 첫 번째 개였죠. 지원이 말하길 그는 거의 초자연적인 지능을 가졌대요. 초코는 마치 그곳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냄새 맡고 마침내 민지와 함께 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인 지은의 발 밑에 누웠다. 그가 이렇게 편안해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민지가 놀라며 말했다. 그는 내 속과 지원의 물건에서 지원의 냄새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은이 부드럽게 동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여기 오빠의 옷과 물건이 몇 개 있어요. 그에게는 부분적으로 집에 있는 것과 같아요. 지은은 일어나 책장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편지, 서류, 그리고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지원 오빠가 약 1년 전에 이 편지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개화의 작업에 대한 단순한 보고였지만 점차 더 어두운 것으로 변했어요. 그녀는 민지에게 편지 중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는 훈련에 사용되는 의심스러운 방법에 대해 언급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박탈, 그리고 공격성과 맹목적인 복종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문에 가까운 기술에 노출된 개들. 민지는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며 편지를 읽었다. 지원은 프로그램에서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 여러 개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설명했다. 공식적으로는 부적합으로 인한 퇴역으로 등록되었지만 실제 행방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여기서 윤 대령을 언급하네요. 민지는 여러 번 반복되는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윤 대령 프로그램의 책임자죠. 지은이 씁쓸함을 담아 확인했다. 지원은 처음에 그를 존경했지만 그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윤 대령이 훈련된 개들을 사설 판매로 전용하고 있다고 의심했어요. 특히 불안정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간주된 개들을. 그리고 오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공식적인 고발을 제기했어요. 2주 후 지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전역을 신청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가 나에게 알리지 않고는 기지에 갔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당국은 그가 아마도 어딘가 한적한 곳에서 서비스의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령관은 민지가 초코를 바라보며 물었다. 같은 시기에 사라졌어요. 지원은 그를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절대로 자발적으로 그를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처리하는 동안 방을 채웠다. USB 드라이브에는 증거가 있어요. 지은이 작은 금속 조각을 가리키며 계속했다. 사진, 내부 보고서, 지원이 수집한 훈련 기록,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보장으로 저에게 보냈어요. 민지는 지은의 컴퓨터의 장치를 연결했다. 이미지는 충격적이었다. 열악한 상태의 개들, 좁은 공간에 갇혀있고 일부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 또한 폐기된 개의 공식 수와 실제로 입양이나 인도적인 안락사를 위해 보내진 개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상세한 스프레드시트도 있었다. 세상에, 민지는 충격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그리고 더 위험해요. 지은이 발표를 마치며 덧붙였다. 지원이 살아있다면 좋은 이유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령관이 분명히 그의 종말이었어야 할 것에서 살아남았다면 그들은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중 누구도 살려둘 수 없어요.
민지가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명확해지며 완성했다. 지은의 휴대폰이 울려 두 사람을 놀라게 했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주저하면서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박지은 씨, 차갑고 계산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말했다. 오늘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받으셨네요. 당신의 손님의 일에 관여하지 않기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내일 예정된 학생들의 현장 학습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유감일 겁니다. 전화는 갑자기 끊겼고 아파트에 차가운 침묵이 남았다. 지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어떻게 그들이 현장 학습에 대해 알지? 그녀는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그건 학교 내부 행사로 어제 결정된 거예요.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길 건너편에 주차된 검은 차를 발견했다. 안에는 남성 실루엣이 건물을 관찰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녀는 긴급히 말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해요. 초코가 갑자기 경계태세를 취했다. 그의 시선은 아파트 문에 고정되었고 몸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초 후 그들은 복도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지은이 목소리에 두려움이 역력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며 필사적으로 대체 출구를 찾았다. 뒤쪽 창문은 화재 비상구로 통했다. 위험했지만 여기 머무는 것보다 더 위험해 보였다. 필수적인 것만 가져가요. 그녀는 이미 소지품과 서류를 모으면서 지시했다. 비상 계단으로 가요.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아파트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누군가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비상 계단은 그들이 급히 내려갈 때 삐걱거렸다. 밤이 이미 부산에 내려앉았고 바다에서 오는 안개가 섭리적인 위장을 제공했다. 지은이 앞장서고 초코가 중간에 그리고 민지가 뒤를 따랐다. 그들이 건물 뒤쪽의 골목에 도착한 순간 위층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쪽으로 지은이 속삭이며 그들을 현지인만이 알 수 있는 좁은 골목길로 안내했다. 초코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인간과 거의 상호작용할 수 없었던 개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인상적인 민첩성으로 움직였다. 그의 자세는 마치 임무 수행 중인 동물처럼 모든 소리, 그림자 속의 모든 움직임에 경계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민지는 그들이 역사적인 중심가의 미로로 더 깊이 들어가면서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요. 최성민 센티널 프로그램 전에 지원과 함께 근무했던 전직 군인이에요. 그는 항상 내 오빠의 퇴역이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의심했어요. 20분간의 급한 걸음으로 추적자들을 따돌리기 위해 번화한 거리와 한적한 통로를 번갈아 가며 그들은 도시 외곽의 단순한 집에 도착했다. 노란 빛이 현관에서 빛나고 있었다. 지은은 특정한 순서로 문을 두드렸다. 빠른 3번, 멈춤, 2번 뒷문이 열리면서 약 50세의 회색 머리, 평상복을 입고 있지만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주의 깊은 눈은 문을 열기 전에 빠르게 세 사람을 분석했다. 빨리 들어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일단 안에 들어오자 성민은 2개의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집은 단순했지만 민지는 모퉁이에 있는 조용한 카메라와 인접한 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즉석 통신실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게 유령이군. 성민이 무릎을 꿇고 초코를 살펴보며 말했다. 놀랍게도 걔는 접촉을 허용했다. 지원이 너에 대해 많이 말했어, 챔피언. 네가 희생되었다고는 절대 믿지 않았어. 지은은 민지를 소개하고 지난 며칠 동안의 사건을 빠르게 요약했다. 성민의 표정은 새로운 정보를 들을 때마다 더 심각해졌다. 그들이 그렇게 빨리 행동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 태블릿에서 외부 카메라 이미지를 확인하며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가 말했다. 이것은 당신들이 중요한 무언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 씨가 정확히 무엇을 발견했나요? 민지가 물었다. 단순한 동물 학대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여요. 성민은 마치 허락을 구하듯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센티널 프로그램은 단지 기존 군사작전을 위한 개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설명했다. 윤 대령은 병행하여 그림자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프로토콜을 개발했어요. 그가 자율적인 생물학적 무기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이 포함되었죠. 생물학적
무기?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반복했다.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휘관이 없이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훈련된 개들. 일부는 적대적 영토에서 화물을 운반하도록 조건화되었고 다른 일부는 침투 및 심지어 특정 대상 제거를 위해서요. 방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윤대령은 실험적 임플란트, 원격 제어를 위한 피하 장치, 그리고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물질 투여에 대해 언급했어요. 성민이 계속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공식 승인 없이 이루어졌어요. 정부는 그런 방법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원 씨가 문제가 된 거군요. 지은이 눈물을 머금으며 결론지었다. 그에게 증거가 있었어요. 성민은 일어나서 잠긴 캐비닛으로 갔다. 그곳에서 낡은 폴더를 꺼냈다. 지원이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내게 주었어요. 윤 대령이 미승인 실험을 수행한 남원 근처의 시골 부동산에 대한 좌표와 정보예요. 일종의 공식 훈련센터와 병행하는 훈련센터였죠. 민지는 문서를 검토하며 좁은 우리와 불길한 모양의 의료 장비가 있는 공포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시설의 사진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원이 그의 조사를 계속하기 위해 그 부동산 근처 어딘가에 숨었다고 생각해요. 성민이 계속했다. 그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플랜 B에 대해 언급했어요. 모든 관련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그때까지 조용했던 초코가 갑자기 귀를 세우고 창문을 바라보았다. 1초 후 경보 시스템이 조용한 경고음을 냈다. 성민은 빠르게 태블릿을 확인했다. 누군가 주변을 순찰하고 있어요. 그는 긴장된 목소리로 알렸다.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디로요? 민지가 가슴속에서 공포가 자라나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남원으로요. 지원과 그가 숨긴 증거를 찾을 유일한 기회입니다. 성민은 식료품 저장실 바닥에 숨겨진 스위치를 작동시켜 통로를 드러냈다. 이 터널은 여기서 2블록 떨어진 차고로 이어져요. 거기에는 깨끗한 서류와 번호판이 있는 지프가 있어요. 며칠 동안 충분한 돈과 필요한 경우 스스로를 방어할 무기도 있어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오지 않나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누군가는 주의를 돌려야 해요. 그는 슬픈 미소로 대답했다. 당신들이 아르헨티나 방향인 서쪽으로 향했다고 생각하게 할게요. 몇 시간은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항의하기 전에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성민은 부드럽게 두 여성을 통로로 밀었다. 글로브 박스에 있는 지도를 따라가세요. 표시된 대피소가 있어요. 오래된 버려진 헛간이요. 지원과 내가 정한 비상 만남 장소였어요. 민지는 주저했고 상황의 현실이 마침내 온 힘으로 그녀를 강타했다. 그녀는 무장한 남자들로부터 도망치고 군사적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삶은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 그 모든 것이 한 번의 눈빛 때문이었다. 경매장에서 초코의 그 눈빛. 가세요. 성민이 그녀의 주저함을 알아차리고 주장했다. 이 개는 우연히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와 함께 성민은 터널 안에 그들 위로 통로를 닫았고 초코가 마치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앞장서는 가운데 그들을 어둠 속에 남겨두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됩니다. 지리산을 가로지르는 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성민이 제공한 군용 지프는 험한 길을 따라 어렵게 나아갔고 지은은 내리는 가랑비로 젖은 아스팔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집중하며 운전했다. 뒷좌석에서 초코는 매 커브마다 귀를 세우며 경계를 유지했다. 성민 씨가 괜찮을까요? 민지가 차량 안에 가득한 긴장된 침묵을 깨며 물었다. 성민 씨는 생존자예요. 지은이 손잡이를 하얗게 쥔 차에 대답했다. 그는 IT에서 3번의 임무와 콜롬비아 국경에서 2번의 임무를 거쳤어요. 필요할 때 사라지는 방법을 알아요. GPS는 그들이 남원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다고 표시했다. 문서에 언급된 부동산은 은밀한 활동의 완벽한 산 사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더 고립되어 있었다.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나요? 민지가 성민이 글로브 박스에 남긴 지도를 연구하며 물었다. 지원 오빠가 한 번 생명보험에 대해 언급했어요. 지은이 설명했다. 심지어 윤대령의 정치적 연줄도
그를 보호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증거 세트요. 실험의 비디오 기록, 서명된 문서, 해외 계좌로의 자금 이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엔진에서 나는 금속,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지프는 힘을 잃고 몇 번 더 헐떡이다가 완전히 갓길에 멈췄다. 젠장! 지은이 다시 차를 시동 걸려고 시도하며 외쳤다. 연료 탱크를 누군가 파손한 것 같아요. 새고 있어요. 초코는 즉시 경계하며 그들이 지나온 도로 방향으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민지가 서류와 USB 드라이브 같은 가방을 재빨리 집어들며 말했다. 다음, 도시는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도로에 노출된 채로 10km를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은이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지형도를 꺼내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 지역을 알아요. 3km 정도 숲속에 버려진 옛 기차역이 있어요. 새벽까지 그곳에서 피신할 수 있어요. 울창한 숲을 통한 걷기는 무서웠고 구름에 부분적으로 가려진 달과 거의 배터리가 없는 손전등만이 길을 비춰주었다. 초코는 마치 공식 임무에 있는 것처럼 길을 인도했고 공기를 냄새 맡거나 먼 소리를 듣기 위해 가끔 멈췄다. 그는 지형 인식을 위해 훈련받았어요. 지은이 개의 행동을 관찰하며 말했다. 지원이 설명하길 일부 벨기에 셰퍼드는 전체 루트를 기억하고 환경적 위험을 식별할 수 있대요. 거의 1시간 걸은 후 그들은 폐기된 기차역을 발견했다. 식물로 부분적으로 덮인 돌, 구조물이었다. 수십 년 동안 버려진 것 같았고 유리창은 깨지고 기와는 떨어져 있었다. 지은은 먼저 장소를 확인하여 비어있는지 확인했다. 내부는 습하고 먼지가 많았지만 더 강하게 내리기 시작한 비로부터 보호를 제공했다. 그들은 아마도 옛 역장의 사무실이었을 뒷방을 찾아 그곳에서 피신하기로 결정했다. 몇 시간 쉬어야 해요. 지은이 그들이 가진 몇 안 되는 자원으로 일종의 캠프를 즉석에서 만들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남원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게 할게요. 지은이 성민이 준 권총의 탄약을 확인하는 동안 민지는 초코가 불안해하며 나무 바닥의 특정 부분을 계속 냄새 맡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야 꼬마? 그녀가 다가가며 물었다. 걔는 그 자리를 가볍게 긁으며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호기심을 느끼며 바닥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무판의 색상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지은 씨,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그들은 바닥의 한 구역을 들어올려 작은 칸을 드러냈다. 안에는 습기와 불로부터 문서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밀봉된 금속 상자가 있었다. 세상에, 지은이 용기를 열면서 손이 떨리며 속삭였다. 지원 오빠의 필체예요.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 일회용 유형의 오래된 휴대폰, 그리고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USB 드라이브가 있었다. 민지는 메모를 소리내어 읽었다. 이것을 찾는 분들께 나는 쫓기고 있습니다. 실험은 내가 처음에 상상한 것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단지 개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확장하려는 조건화 프로그램입니다. 인간에 대한 실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실험적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시심 물질은 화학적 자극을 통한 정신 제어에 유망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령관은 노출되었지만 살아남았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읽고 있다면 21페모드 가스보이에스 50대 스파데 바자르 위 좌표를 찾으세요.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찾을 것입니다. 윤대령을 조심하세요. 그는 이 작전에 혼자가 아닙니다. 박지원, 그 정보를 소화하는 동안 무거운 침묵이 그들을 덮쳤다. 인간에 대한 실험, 민지는 속이 뒤집히는 느낌을 받았다. 사령관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예요. 지은이 연민과 공포가 섞인 표정으로 걔를 바라보며 결론지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는 자신의 몸에 그들이 한 일의 증거를 지니고 있어요. 민지는 새로운 시각으로 초코를 분석했다. 흉터, 특이한 행동, 거의 초자연적인 지능. 이제 모든 것이 끔찍한 의미를 가졌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의문을 제기했다. 누가 우리를 믿겠어요? 지은은 태블릿에 USB 드라이브를 연결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지만 하나의 비디오가 접근 가능했다. 이미지에는 의료 장비와 여러 개의
우리에 있는 개들이 있는 방이 보였다. 얼굴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가운을 입은 남자가 몸부림치는 벨기에 셰퍼드에게 뭔가를 주사하고 있었다. 사령관이에요. 지은이 동물을 알아보며 속삭였다. 그리고 저것은 윤대령이에요. 갑자기 초코는 경직되었고 목에 털이 곤두섰다. 1초 후 그들은 기차역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 차량이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요. 민지가 혈관에서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무거운 가지가 타이어, 아래에서 부러지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전조등이 어둠을 가르며 버려진 기차역의 더러운 창문을 통해 길게 드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은은 재빨리 손전등을 껐고 그들은 어둠 속에 잠겼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그녀가 방수 배낭에 문서와 USB 드라이브를 넣으며 속삭였다. 뒤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어요. 예전 철로로 이어지는. 그러나 초코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지은이 가리킨 문으로 향하는 대신 걔는 옆벽으로 가서 특정 지점을 집요하게 긁었다. 민지는 동물의 본능을 신뢰하며 다가가서 벽의 일부가 좁은 통로를 위장한 가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전 환기 덕트인 것 같아요. 그녀가 개구부에서 나오는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관찰했다. 이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여기서 멀리만 이어진다면 상관없어요. 지은이 기차역에 다가오는 남성의 목소리를 이미 듣고 대답했다. 통로는 좁았고 몇 미터 동안 거의 수직으로 내려갔다가 유지보수 터널로 열렸다.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앞에 있는 초코의 어두운 윤곽만을 따라 기어가며 두 여성은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전진했다. 그들 위에서 무거운 부츠 소리와 함께 군사적 어조로 주어지는 명령이 울려 퍼졌다. 모든 센티미터를 검토하라. 그들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무거운 권위적인 목소리가 명령했다. 그리고 기억해라. 나는 개를 살아있는 채로 원한다. 여자들은 처분 가능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터널은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들을 기차역에서 약 300m 떨어진 식물로 부분적으로 막힌 출구로 이끌었다. 덤불 사이에 숨어서 그들은 움직임을 관찰했다. 전술 장비를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4명의 남자, 그리고 분명히 리더인 어두운 정장을 입은 5번째 사람. 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은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윤대령. 그 남자는 지원이 수집한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다. 키가 크고 완벽한 자세, 짧게 깎은 회색 머리. 그의 얼굴은 거리에서도 차갑고 계산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들이 좌표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민지가 휴대폰의 지도를 확인하며 물었다. 지원의 편지에 언급된 장소는 그곳에서 약 6km 떨어진 더 외진 지역에 있었다. 그들이 우리가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가까이 오는 사람을 누구든 제거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민지의 마음속에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차역을 수색하는 사람들을 뚫어지게 보는 초코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직도 훈련 명령에 반응할까요? 아마도요. 지은이 호기심을 보이며 대답했다. 왜요? 우리는 주의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서요. 조심스럽게 민지는 가방에서 작은 향수병을 꺼냈다. 사령관은 냄새 인식을 위해 훈련받았죠. 맞죠? 여러 개의 거짓 흔적을 만들면 우리가 좌표로 향하는 동안 그들을 혼란시킬 수 있을 거예요. 지은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나뭇가지와 곧 버릴 자신의 재킷의 향수를 조금 뿌렸다. 저쪽 방향으로 거짓 흔적을 만들게요. 그녀는 서쪽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당신과 초코는 좌표로 향하세요. 2시간 후에 그곳에서 만나요. 우리는 헤어질 수 없어요. 민지가 항의했다. 이게 우리의 최선의 기회예요. 지은이 주장했다. 이 지역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그들을 피할 수 있어요. 게다가 사령관이 이제 당신을 신뢰해요. 그가 당신을 인도할 거예요. 민지가 논쟁하기 전에 개 짖는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들렸다. 추적견을 데리고 증원이 도착했다. 가세요. 지은이 향수를 뿌린 재킷을 들고 반대 방향으로 이미 이동하며 명령했다. 내 오빠를 찾으세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민지는 초코를 따라 울창한 식물 사이로 이동했다. 걔는 임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같았고 열린 지역을 피하는 길을 선택하며 일정하지만 조용한 속도를 유지했다.
군사훈련의 세월이 모든 계산된 움직임에서 명백했다. 거의 1시간 걸은 후 그들은 멀리서 총성을 들었다. 민지는 얼어붙었고 두려움이 그녀의 몸을 지배했다. 지은이 발견되었을까? 초코는 마치 계속하도록 그녀를 격려하듯 코로 그녀의 손을 건드렸다. 지형은 점점 더 가파르게 변했다. 휴대폰 GPS에 따르면 그들은 지원이 표시한 좌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더 강해져서 걷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흔적을 지워주었다. 위장된 축복. 마침내 그들은 사냥 오두막의 잔해가 간신히 서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부분적으로 무너진 벽과 여러 곳에서 사라진 지붕은 수년간의 방치를 나타냈다. 초코가 먼저 들어가 장소를 확인했다. 그를 따라가며 민지는 내부가 놀랍게도 정돈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최근에 누군가가 거주했다는 명확한 징후가 있었다. 손전등, 식품캔, 구석에 말려있는 침낭. 누군가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즉석 대피소의 중앙에서 그들은 마른 잎으로 위장된 바닥에 금속 해치를 발견했다. 노력 끝에 그녀는 그것을 열어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드러냈다. 초코가 주저없이 먼저 내려갔다. 지하 환경은 작았지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조용한 발전기, 통신 장비, 그리고 주에 깊게 라벨이 붙은 여러 문서 상자가 있는 미니멀한 명령 센터처럼 보였다. 벽에는 경찰 수사 영화처럼 빨간 선으로 연결된 지도와 사진이 있었다. 열린 노트북이 임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옆에는 상세한 메모가 적힌 노트북이 있었다. 민지는 편지와 같은 필체를 알아보았다. 박지원이 그곳에 있었고 최근이었다. 문서를 조사하는 동안 초코는 갑자기 경직되어 계단을 바라보았다. 1초 후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오두막에 들어왔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껐고 지하실은 거의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차단하며 한 형체가 입구에 나타났다. 움직이지 마. 남성의 목소리가 손전등을 직접 민지의 얼굴로 향하며 명령했다. 일시적으로 빛의 눈이 멀어 그녀는 남자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코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공격하거나 물러나는 대신 걔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꼬리가 약간 흔들렸다. 낯선 사람의 손에서 손전등이 떨렸다. 사령관, 이제 감정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속삭였다. 세상에 정말 너구나? 마침내 빛이 민지의 얼굴에서 멀어지자 그녀는 남자를 완전히 볼 수 있었다. 마르고 수염이 자란 몇 달간의 고립과 지속적인 두려움의 무게를 짊어진 깊은 눈을 가진 남자. 그러나 여전히 지은의 아파트에서 본 사진과 확실히 닮았다. 박지원 씨, 그녀는 희망과 안도감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릎을 꿇고 초코를 안았다. 걔는 이제 흥분으로 떨고 있었고 마치 환상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듯 그의 얼굴을 핥았다. 어떻게 그를 찾았나요? 지원이 즉석으로 만든 차를 민지에게 건네며 물었다. 그는 마치 걔가 언제든 사라질까봐 두려운 듯 한 손을 계속 초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사실 그가 저를 찾았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경매장, 초코의 상태,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지은 씨도 여기 있어요. 아니면 있어야 해요. 윤 대령과 그의 부하들을 따돌리기 위해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미 긴장된 지원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지은이가 여기 있다고? 숲속에? 그는 갑자기 일어섰다. 그들이 그녀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우리는 이 좌표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녀는 지금 오는 중일 거예요. 민지는 그녀가 들었던 총성을 기억하며 목이 메었다. 그녀가 그들을 따돌렸다면 말이죠. 지원은 오두막 주변에 전략적으로 설치된 야간 투시 군사 장비인 일련의 모니터를 확인했다. 윤 대령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가 컨트롤을 조정하며 말했다. 그가 기차역에 있었다면 당신들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성민 씨가 부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그는 주의를 돌릴 거라고 했어요. 지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정보의 무게를 흡수하는 것처럼.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암울한 결심이 있었다. 성민형은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지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모니터로 돌아가며 선언했다. 이제 증거를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증거를 모았나요? 민지는 지하실에 방법론적으로 정리된 인상적인 양의 문서를 보며 물었다. 지원은 한숨을 쉬며 다시 앉았다. 모든 것은 약 2년 전에 시작되었어요. 제가 특수작전용 개 훈련 책임자로 센티널 프로그램에 배정되었을 때 그가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당한 프로젝트였어요. 복잡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 훈련. 하지만 윤대령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말하면서 지원은 노트북을 활성화하여 민지에게 일련의 문서를 보여주었다. 그는 절대적 충성이라고 부르는 프로토콜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전제는 간단했죠. 동물과 그 지휘관 사이에 너무 강한 유대를 형성해서 위험에 상관없이 어떤 명령이든 실행하게 하는 것. 그 지점까지는 윤리적 매개 변수 내에 있었지만 의문의 여지는 있었어요. 초코는 지원의 발 아래 누워 마치 대화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 모든 단어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문제는 윤대령이 에이세핀이라는 실험적 물질을 개발하는 사설연구소와 제휴하면서 시작되었어요. 표면적으로는 개의 신체적 저항력과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화합물이었어요. 현실은 훨씬 더 불길했죠. 지원은 과학적 보고서와 연구소 사진이 있는 디지털 폴더를 열었다. A17은 감정과 기억 형성을 담당하는 뇌의 일부인 변형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경화학적 칵테일이었어요. 통제된 용량에서는 개들이 특정 명령에 극도로 수용적이게 만들어 거의 깨뜨릴 수 없는 조건 반사를 만들었죠. 민지는 연결점을 만들며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초코가 특정 자극에 그렇게 이상하게 반응했던 거군요. 그는 이 물질에 노출되었어요. 사령관은 첫 번째 성공, 살해였어요. 지원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확인했다. 그는 다른 많은 동물들에게 일어났던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이나 신경학적 붕괴 같은 심각한 부작용 없이 전체 치료를 견뎠어요. 먼 천둥 소리가 오두막을 약간 흔들었지만 초코와 지원은 공유된 기억에 몰입해 있어서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윤대령은 보고서에 절대 나타나지 않는 출처로부터 비공식적 자금을 확보했어요. 더 이상 군사훈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제어되는 생물학적 무기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편지에서 인간 실험에 대해 언급했어요. 민지가 위장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상기시켰다. 그것이 정말 일어났나요? 지원은 여러 암호로 잠긴 폴더를 열었다. 나타난 이미지는 충격적이었다. 비밀 의료 시설처럼 보이는 환경에서의 남녀. 일부는 공허한 표정을, 다른 일부는 명백한 고통을 보이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2단계는 약 8개월 전에 시작되었어요.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제 실험에 참여한다고 믿은 지원자들이었죠. 가까운 가족이 없는 취약한 상황의 전직 군인들, 아무도 찾지 않을 사람들. 민지는 충격을 받아 손으로 입을 가렸다. 윤대령은 그 물질이 인간에게 더 뚜렷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피험자들은 물질 투여 후 처음 본 사람에게 거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발전시켰고 의문 없이 복잡한 명령을 따르는 능력이 향상되었어요. 완벽하게 복종하는 군인들의 군대죠. 아무도 이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몇몇은 시도했어요, 지원이. 다른 파일을 열며 대답했다. 3명의 과학자가 윤리적 우려를 표현한 후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로는 사직하고 해외로 이주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안 모니터의 소리가 대화를 중단시켰다. 한 형체가 나무 사이로 빠르게 움직이며 오두막에 접근하고 있었다. 지은이에요. 민지가 친숙한 윤곽을 알아보며 외쳤다. 지원은 지하실 입구로 달려가 계단을 올라갔고 초코가 바로 뒤를 따랐다. 민지도 심장이 빠르게 뛰며 따라갔다. 오두막 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지은이 숲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비에 흠뻑 젖고 얼굴은 나뭇가지에 긁혀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형제의 재회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꽉 껴안은 후 그들은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빠르게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지은이 숨이 차서 말했다. 잠시 동안 따돌렸지만 그들은 증원을 데려왔어요. 최소 8명의 남자와 3마리의 추적견, 군사적 수색 패턴으로 지역을 뒤지고 있어요. 얼마나 시간이 있죠? 지원이 이미 필수 장비를 모으며 물었다. 최대 1시간, 그녀가 민지가 건넨 수건을 받으며 대답했다. 윤 대령이 직접 작전을 지휘하고 있어요. 지원은 마치 이미 예상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모두를 지하 벙커로 데려가서 파일을 외부 드라이브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이것들은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예요. 그는 장치 중 하나를 지은에게 건네며 설명했다. 윤 대령을 사설연구소와 연결하는 금융 기록, 실험 비디오, 실종자 목록, 작전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죠. 그리고 이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밀봉된 작은 금속 병을 가리키며 물었다. 최종 증거죠. 지원이 대답했다. 에이세필 물질의 샘플이에요. 도망치기 전에 연구소에서 훔쳤어요. 과학자들은 이것이 고용량에서 신경 독성이 있고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실험을 계속했죠. 비가 오두막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동안 벙커의 4명은 탈출 계획을 세웠다. 지리산의 울창한 숲을 통한 대체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다. 비상 터널은 여기로 나와요. 지원이 오두막에서 약 600m 떨어진 위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들이 결국 저를 찾을 것을 알고 건설했어요. 경계를 가로지르는 옛 밀수업자 길로 이어져요. 우리 사이에 증거를 나누어야 해요. 지은이 제안했다. 그러면 한 명이 잡히더라도 다른 이들이 여전히 작전을 폭로할 충분한 자료를 갖게 될 거예요. 민지는 형제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며 임박한 위험 앞에서도 보여주는 규율적인 침착함에 감탄했다. 수년간의 군사훈련이 각각의 방법론적 결정, 계산된 움직임에 반영되었다. 한편 초코는 지상으로 이어지는 계단 근처에서 경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귀는 끊임없이 비정상적인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탈출한 후에는 어디로 가나요? 민지가 방수 가방에 자신의 문서를 보관하며 물었다. 그냥 지역 경찰에 갈 수는 없어요. 윤 대령이 군 고위층에 연줄이 있다면 암이 생각해놨어요. 지원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카드를 그녀에게 건네며 대답했다. 이 사람은 연방검찰청의 연락처예요. 센티널 이전의 작전에서 함께 일했죠. 그는 윤 대령의 영향력 밖에 있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할 권한이 있어요. 위층에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초코는 즉시 방어 자세를 취했고 목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났다. 아마 폭풍으로 인한 나뭇가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지은이 제안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지원은 모니터를 확인했다. 외부 카메라는 바람과 비에 휩쓸리는 숲만 보여주었다면 지금 출발해야 해요. 그가 결정했다. 기다린다면 폭풍이 터널을 침수시킬 수 있어요. 분명히 연습된 프로토콜을 따라 지원은 체계적으로 각 전자장비를 끄기 시작했고 감지될 수 있는 모든 신호를 제거했다. 지은은 민지가 필수 물품으로 배낭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고 초코는 계속 경계 상태를 유지했다. 사령관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원이 준비를 마무리하는 동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단순히 실험의 생존자가 아니에요. 그는 전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열쇠예요. 무슨 뜻이죠? 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의 유기체는 A17 물질의 독특한 면역 반응을 발달시켰어요. 신경화학적 효과에 굴복하는 대신 그의 시스템은 가장 공격적인 성분을 부분적으로 중화시키는 항체를 생산했어요. 과학자들은 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그를 살아있는 채로 잡으려고 그렇게 원하는 거군요. 지은이 결론지었다. 그의 피에는 약물을 완성시키는 해결책이 있어요. 지원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또는 해독제를 만들 수도 있죠. 제가 그에게서 수집한 혈액 샘플로 윤리적인 연구소는 실험의 인간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화학적 노예 상태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요. 민지는 새로운 관점으로 초코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시골 경매에서 충동적으로 구한 개는 단순한 피해자나 증인이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구원할 희망이었다.
터널로 가죠. 지원이 책장 아래 위장된 통로를 열며 지시했다. 함께 있고 절대적인 침묵을 유지하세요. 이런 구조에서는 소리가 멀리 전달돼요. 통로는 좁고 습했으며 겨우 구부정하게 걸을 수 있을 정도였다. 초코가 맨 앞에 갔고 길에 익숙한 듯했다. 그 뒤로 지원이, 다음은 민지, 마지막으로 지은이 일행을 뒤에서 따랐다. 유일한 조명은 지원이 아껴서 사용하는 작은 전술 손전등이었다. 식별되지 않은 개구불을 통에 빛이 보일까봐 두려웠다. 약 10분간 조심스럽게 이동한 후 지원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 위에서 둔한 소리가 움직임을 나타냈다. 그들이 오두막에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벙커를 발견했어요. 먼 폭발음이 그의 의심을 확인했다. 윤대령의 부하들이 비밀 통로를 발견하고 이제 그들을 쫓고 있었다. 추적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뛰어야 해요. 지원이 이전의 주의를 포기하며 말했다. 그룹은 좁은 터널이 허용하는 한 빨리 속도를 높였다. 숨찬 호흡과 서두르는 발소리가 흙과 나무 벽에 울려 퍼졌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은 마침내 관목 사이에 위장된 출구로 이어지는 수직 사다리에 도착했다. 그들이 숲으로 나왔을 때도 비는 여전히 무자비했다. 이제 초는 귀중했다. 신중한 방향 설정을 할 시간이 없었다. 지원은 재빨리 손목시계에 내장된 나침반을 확인하고 북동쪽을 가리켰다. 그 방향으로 3km를 가면 도경계 도로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면 교통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울창한 숲을 통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미끄러운 지형과 거의 없는 가시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웠다. 초코는 항상 지원 가까이에 있었고 가끔 뒤를 돌아보며 마치 추적자들과의 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였다. 먼 곳에서 개 짖는 소리가 그들의 두려움을 확인했다. 추적견들이 그들의 흔적을 찾았다. 민지는 피로가 그녀의 몸을 지배하는 것을 느꼈지만 두려움은 강력한 자극제였다. 지은은 극한 상황에 훈련되어 있어서 이전 도주에서 이미 축적된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했다. 공터에 도착했을 때 지원이 갑자기 멈추고 경계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뭔가 잘못됐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우리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을 텐데. 잠시 후 빗줄기가 그들 앞에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다. 남성의 목소리가 여러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포위되었다. 그들이 우리 경로를 예상했어요. 지은이 무기를 꺼내며 결론지었다. 어떤 통신을 도청했나 봐요. 지원은 빠르게 선택지를 평가했고 끊임없는 비 아래에서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다. 당신들, 셋은 계속 가세요. 그가 민지에게 증거가 든 가방을 건네며 결정했다. 제가 주의를 돌릴게요. 안 돼요. 지은이 항의했다. 다시는 오빠를 잃지 않을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증거가 검찰청에 도달해야 해요. 이건 우리 모두보다 더 큰 일이에요. 비와 점점 가까워지는 개 짖는 소리만이 깨는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마침내 민지가 말했다. 우리가 헤어질 필요가 없다면요? 윤 대령이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다면요? 형제는 호기심을 보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초코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마음속에 빠르게 계획이 형성되며 설명했다. 윤 대령이 얼굴을 마주하고 협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 그를 노출시킬 수 있어요. 윤 대령 같은 사람과 협상하는 것은 자살 행위예요. 지원이 경고했다. 우리가 보험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민지가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며 반박했다. 지금 검찰청 연락처에 전화할게요. 그동안 윤 대령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증인이 있는 중립지대에서 만나자고요. 그건 절대 통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 희망의 반짝임이 있었다. 이미 통하고 있어요. 민지가 방금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를 받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다. 그인 것 같아요.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던 용기로 민지는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했다. 김민지 씨 폭풍에도 불구하고 윤대령의 차갑고 통제된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단순한 수의학과 학생이 이렇게 멀리 왔다니 인상적이군요.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거래를 제안합니다. 듣고 있어요. 그녀가 지원과 지은에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대답했다. 동물과 문서를 넘기면 당신과 박 형제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심지어 관대한 금전적 보상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민지는 깨달았다. 윤 대령은 그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는 그들을 추적하기 위해 통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었다. 제가 반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평온함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내일 전구의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만나요. 단 2명만 데려오세요.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여러 언론사에 전송될 겁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내가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죠? 이제 위험한 톤의 목소리였다. 초코만이 에이스푼에 대한 항체를 가진 유일한 개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민지가 확인을 위해 지원을 바라보며 거짓말했다. 그는 그녀의 전략을 이해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 자신의 혈액 샘플도 같은 저항 패턴을 보여요. 자연 면역이죠. 이것은 당신의 실험을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다시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는 더 길었다. 정회 마침내 윤 대령이 대답했다. 무장하지 않고 오세요. 통화가 끊겼다. 민지는 다른 2 사람을 바라보았고 심장이 가슴 속에서 빠르게 뛰었다. 성공했어요. 그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일단은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경고했다. 그는 분명히 함정을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차이점은 지은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이제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함정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정된 만남을 위해 공원 방향인 남쪽으로 조용히 공터를 떠나는 동안 민지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며칠 만에 완전히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단순한 수의학과 학생에서 군사 음모의 중심, 인물이 되었고 모든 것이 한 번의 눈빛 때문이었다. 포기하기를 거부한 버려진 개의 눈빛. 이제 초코는 민지와 지원 사이에서 걸었다. 더 이상 경매장에서의 복종적이고 겁에 질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결코 본질을 잃지 않은 사람의 품위 있는 자세였다. 어떤 면에서 그는 민지가 그를 구한 만큼 민지를 구했다. 폭풍이 잦아들고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민지의 마음속에 형성되었다. 어떤 전투는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든 싸울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어떤 연결은 끊어지기에는 너무 강하다. 진실은 초코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Retrailersi, continuar edit, continuando. Traduzir história. Sobre o militar misterioso 5s I need to continue translating the story from Portuguese to Korean. This is the continuation of a fiction story about a woman who rescued a Belgian shepherd dog with a mysterious past. The dog turns out to be part of a military experiment that used a substance called A17. The woman is now working with a brother and sister, Jiwon and Jun, to expose the conspiracy led by Colonel Yoon. I need to continue the story in Korean, maintaining the same style, characters, and plotline. I should translate the next part of the story and ensure I keep the Korean names I've been using. Kim Minji for the main character, Coco Saryongwan, Choco Commander for the dog, Bag Ji-won, Park Ji-won for the military whistleblower, Bag Ji-eun, Park Ji-eun for his sister, and Yoon Dae-ryong, Colonel Yoon, for the antagonist. Let me continue the translation. 지리산 국립공원의 숲은 이른 아침 햇살 아래 금빛으로 빛났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공기는 신선했고 나무들은 더욱 생생한 초록색을 띠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아름다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지, 지원, 지은에게 그 아름다운 환경은 곧 일어날 위험한 대결의 배경일 뿐이었다. 그들은 새벽에 도착하여 약속된 만남 장소 주변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지정된 장소는 공원의 작은 가을 근처 작은 공터였다. 전형적인 군인의 정확성으로 지원은 지형의 모든 측면을 기록했다. 접근 경로, 잠재적인 도주로 엄폐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위와 나무들. 윤 대령은 확실히 이 지역을 이미 정찰했을 거예요. 그가 쌍안경을 통해 주변 능선을 살피며 말했다. 그는 최소한 2명의 저격수를 배치했을 테고 아마도 더 많은 인원을 주변에 숨겨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죠? 민지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작은 디지털 장치를 꺼내 초코의 목에 조심스럽게 부착했다. 그것은 평범한 목걸이처럼 보였지만 그가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활성화하자 작은 녹색 불이 깜빡였다. 이것은 군에서 특수작전에 사용하는 개량된 추적 장치예요. 그가 설명했다. 오디오와 비디오 모두 녹화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전송도 가능해요. 원래는 적진지 정찰용으로 설계됐지만 오늘은 우리의 보험이 될 거예요. 우리가 전송할 파일은 다 준비됐나요? 지은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며 물었다. 모든 증거를 압축했고 타이머를 설정했어요. 그녀가 확인했다. 내가 코드를 보내지 않으면 전고정각의 주요 언론사와 검찰청 메일로 자동 전송될 거예요. 민지는 초코를 바라보았다. 걔는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고 마치 그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같았다. 에이스필 물질이 그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쳤든 그것은 그의 지능과 상황인식을 분명히 향상시켰다. 그는 준비가 됐어요. 민지가 초코의 귀 뒤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표정은 남매와 함께 한 날들을 회상하는 듯했다. 사령관은 항상 다른 개들보다 특별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처음부터 그가 천재라는 것을 알았죠. 그가 화학물질 없이도 모든 명령을 배우는 속도는 놀라웠어요. 윤대령이 그를 선택한 것도 그 때문이에요. 완벽한 실험 대상. 그리고 이제 완벽한 증인이 되었군요. 민지가 덧붙였다. 11시 45분. 그들은 마지막 확인을 했다. 민지는 윤대령이 그녀가 A17에 면역이 있다는 거짓말을 믿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지렛대였다. 개와 증거의 가치가 충분히 높다면 그는 적어도 직접 대면하기 위해 나타날 것이다. 기억하세요. 지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대령의 표정을 주시하고 그가 양손을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게 하세요. 그는 숨겨진 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어떤 것도 믿지 마세요. 그는 살아있는 목격자를 남겨두지 않을 겁니다. 민지는 심호흡을 하고 공터로 향했다. 지원과 지은은 다른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그림자 속으로 물러났다. 각자는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것이 화력 경쟁이 아니라 심리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의 진정한 힘은 증거였다. 정확히 정회 2명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공터 반대편에 나타났다. 그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은 민지가 사진에서 본 윤대령과 정확히 일치했다. 높은 이마, 날카로운 눈, 그리고 자신감 있는 자세.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강인하고 위협적인 존재감을 풍겼다. 김민지 씨, 그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친절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요. 당신은 매우 유능한 젊은이처럼 보이는군요.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좋은 동료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민지는 그의 달콤한 말에 속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초코를 자신 옆에 가까이 두었고 그의 목에 있는 장치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개와 증거를 반환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제안하나요? 윤대령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눈에 닿지 않았다. 직설적이군요. 좋습니다. 제 제안은 간단합니다. 개 혈액 샘플, 그리고 모든 문서와 전자 기록을 넘기세요. 그 대가로 당신과 박 형제는 각각 100만 달러의 현금과 외국으로의 안전한 통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증명할 수 있나요? 민지가 물었다. 저는 제 말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윤대령이 말했다. 제 평판이 걸려 있으니까요. 민지는 거의 웃을 뻔했다. 인간 실험과 연루된 남자가 그의 명예에 대해 이야기하다니. 죄송하지만 당신의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다른 제안이 있어요. ACF7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모든 피험자들을 석방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그들에게 보상을 제공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윤대령의 표정이 변했다. 친절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 있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힘과 싸우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요, 김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A17은 단순한 군사 연구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개발 중이에요. 생화학적, 물리적 제한 없이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전투원들. 생각해보세요. 두려움, 양심 또는 자기 보존 본능 없이 명령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노예제도입니다. 민지가 반박했다. 당신은 인간의 의지를 빼앗아 그들을 살아있는 도구로 만들고 있어요. 윤대령은 어깨를 으쓱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편이죠. 10년 후 당신과 같은 도덕적 고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세계는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것이고 우리는 그 선두에 있게 될 거예요. 그가 말하는 동안 민지는 그의 부하들이 천천히 자리를 바꾸며 그녀 주변으로 원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또한 주변 나무들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몇 초 내에 그녀는 포위될 것이다. 참 흥미로운 목걸이군요. 윤대령이 갑자기 말했다. 초코의 목에 있는 장치를 가리키며 제가 거기에 달린 카메라를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나요? 당신과 박 형제가 오늘 이 만남을 비디오로 녹화해서 일종의 자백을 얻으려고 했군요. 민지는 말을 삼켰다. 그들의 계획이 그렇게 쉽게 간파되었다니. 좋은 시도였어요. 윤대령이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협상은 끝났습니다. 개를 아니면 당신의 생명을 선택하세요. 셋을 세고 결정하지 않으면 제 사람들이 당신을 쏠 겁니다. 하나 민지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윤대령의 부하들은 이미 그들의 무기를 꺼내고 있었다. 둘무 갑자기 초코가 움직였다. 하지만 그는 윤대령이나 그의 부하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대신 걔는 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거의 인간적인 지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았다. 윤대령의 입이 셋을 말하기 위해 열렸을 때 민지는 명령을 외쳤다. 사령관 찾아. 그 말과 함께 초코는 급히 돌아서서 숲으로 달려갔다. 윤대령의 경호원들은 그를 향해 몇 발의 총을 쏘았지만 걔는 이미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그를 잡아. 윤대령이 분노하며 외쳤다. 걔는 살려두고 그 뒤를 쫓는 누구라도 죽여. 민지는 지원이 계획의 일부로 설명했던 단어를 사용했다. 초코는 프로그램에서 찾아라는 명령을 특별한 임무로 훈련받았다. 숨겨진 물건을 찾아 지정된 위치로 가져오는 것. 그러나 이 경우 그는 숨겨진 물건이 아니라 숨겨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 윤대령이 그녀에게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어리석은 짓을 했군요, 김씨. 그가 냉담하게 말했다. 이제 당신은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가 그녀를 향해 권총을 들어 올리자 숲에서 총성이 터졌다. 윤대령의 경호원 중 한 명이 무릎을 잡고 쓰러졌다. 지원과 지은이 각자의 위치에서 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혼란 속에서 민지는 가장 가까운 나무 뒤로 뛰어들어 엄폐했다. 총알이 주위로 날아다니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이 믿을 수 없이 평온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시간을 초월한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녀는 지원이 설명한 비상 계획을 따라야 했다. 초코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녀는 지정된 만남 장소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지막 단계를 위해 다시 모일 것이다. 숲을 관통하여 계획된 경로를 따라 달리면서 민지는 이 모든 것이 며칠 전에는 얼마나 불가능해 보였는지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학교 과제를 위해 경매장에 갔을 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인간 실험과 국가 기밀이 연루된 음모를 폭로하려고 생명을 걸고 있었다. 약 20분 후 그녀는 계획된 만남 장소인 작은 동굴에 도착했다. 지은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노트북으로 바쁘게 작업하고 있었다. 다행이에요. 지은이 민지를 보자 안도하며 외쳤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원 오빠가 아직 여기 오지는 않았지만 통신 시스템은 작동 중이에요. 초코는요? 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GPS에 따르면 그는 이미 목표물에 도착했어요. 지은이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5분 전에 신호가 멈췄는데 아마도 지하에 들어갔을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코가 찾고 있는 것은 지원의 또 다른 비밀 벙커였다. 그곳에는 A17 피해자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윤대령이 연루된 다른 군 고위 장교들과 정치인들의 이름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는 살아있는 증인이 있었다. 초코의 목에 있는 장치에서 오는 비디오 피드가 갑자기 노트북 화면에 나타났다. 화면은 어두웠지만
떨리는 움직임은 개가 여전히 이동 중임을 나타냈다. 잠시 후 피드가 밝아졌고 그들은 초코가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임시병원 침대가 여러 개 있는 조명이 약한 지하실. 침대 중 하나에는 마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는 창백했고 팔에는 주사 자국이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남자가 초코를 보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사령관,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다. 세상에 네가 여기 있다니. 그는 A17 인간 실험의 피해자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랐다. 그는 인식 능력이 있었고 자신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꼭 필요한 살아있는 증인이었다. 몇 분 안에 다른 비디오 피드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지원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였다. 그는 윤대령의 부하들을 따돌리는 데 성공했고 이제 벙커로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빠가 증인을 안전하게 데려오면 검찰은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을 거예요. 비디오 피드를 통해 그들은 지원이 벙커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초코는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두 오래된 친구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함께 그들은 에이시핏을 피해자에게 갔고 지원은 자신을 소개했다. 우리는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예요. 지원이 남자에게 약속했다. 당신의 증언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요. 남자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약물에 부분적으로만 반응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내 의식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통제되지 않았죠. 그래서 나를 여기 숨겨두고 더 많은 실험을 하려고 했어요. 지원이 남자를 침대에서 일으키려고 할 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다. 비디오 피드가 흔들렸고 사격 소리가 들렸다. 함정이에요. 지원의 목소리가 피드를 통해 들렸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 통신이 끊겼다. 아니, 지은이 외쳤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민지는 화면을 응시했다. 공포와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들은 너무 가까이 왔는데, 하지만 그녀는 체념할 수 없었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증거는 이미 검찰청에 보냈나요? 그녀가 물었다. 네, 하지만 우리가 희망했던 살아있는 증인 없이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네요. 민지가 결심에 차서 말했다. 윤대령은 초코를 원해요. 그리고 그는 아직 들킨 것을 모르죠. 아직 다른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녀는 전화를 꺼내 마지막 희망의 번호를 눌렀다. 3시간 후 민지는 자신이 다시 윤대령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그의 비밀 실험실에서였다. 그녀는 투항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윤대령의 부하들이 그녀를 데려왔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작은 녹음 장치를 샅샅이 숨겼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김민지 씨, 윤대령이 완벽하게 정돈된 군복을 입고 그의 책상 뒤에서 말했다. 마침내 현실에 직면하기로 결정했군요. 네, 그녀가 복종적으로 대답했다. 더 이상의 피를 원하지 않아요. 제가 가진 정보를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 대가로 지원 씨와 지은 씨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윤대령은 약간 웃었다. 무슨 이유로 그들을 살려두어야 하죠? 그들은 백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민지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들이 24시간마다 확인 코드를 보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윤대령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합리적이군요. 좋아요. 협조적이라면 그들을 살려주지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정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옆방에서 경비원이 초코를 데리고 나타났다. 걔는 꼼짝 않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선명했다. 그는 다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우리 친구가 임무를 완수하기 전에 그를 확보했습니다. 윤대령이 설명했다. 안타깝게도 박지원은 체포에 저항했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민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지원이 죽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보여줄 수 없었다. 그녀는 계획을 계속 진행해야 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윤대령이 계속했다. 당신이 어떻게 A10시민의 면역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입니다. 우리 검사에 따르면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과학자들이 놓친 것이 있을 거예요. 민지가 대담하게 대답했다. 사령관이 그 물질에 저항할 수 있다면 인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윤대령은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는 그것을 직접 실험해 볼 수 있겠군요. 당신은 우리의 다음 피험자가 될 영광을 갖게 될 겁니다, 김씨. 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할 때 갑자기 건물 전체가 진동했다. 먼 거리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윤대령이 경비원에게 외쳤다. 경비원이 무정의로 소통한 후 창백해졌다. 경비 초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령님. 여러 차량이 정문을 돌파했습니다. 윤대령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대답은 그의 사무실 문이 열리면서 왔다. 문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고 앞에는 가장 놀라운 인물이 있었다. 지원의 연방검찰청 연락처, 건강하고 살아있는 지원, 그리고 에이스블 프로그램의 생존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 국가안보처 특별수사팀입니다. 윤성호, 선두에 선 여성이 말했다. 당신은 불법 인체실험, 국가자금 횡령, 그리고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윤대령은 책상 쪽으로 손을 뻗었다. 분명히 무기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초코가 먼저 움직였다. 걔는 윤대령에게 뛰어올라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 개를 제거하라. 윤대령이 몸부림치며 외쳤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항복했고 국가안보처 요원들이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전부 계획된 것이었군요. 윤대령이 초코의 무게 아래에서 민지를 향해 쏘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항복한 것도 우리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길 원했어요. 민지가 자신의 녹음 장치를 꺼내며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당신의 실제 자백이 필요했거든요. 지원이 다가와 초코의 목을 쓰다듬었다. 잘했어, 사령관. 넌 항상 최고였어. 나중에 시설 밖에서 민지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전체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은 벙커에서의 공격에서 살아남았고 그와 초코는 A10팟은 피해자를 구출했다. 그들은 국가안보처에 연락했고 검찰은 증거가 압도적이라고 판단하여 즉시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어떻게 초코가 나를 찾은 거죠? 민지가 벙커에서 윤대령에게 연락하기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사령관은 항상 당신의 냄새를 기억했어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벙커를 떠나 당신을 찾으라는 나의 명령에 완벽하게 따랐죠. 당신이 그에게 준 신뢰와 사랑은 그의 훈련보다 더 강력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A10판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가 밝혀졌다. 10여 명의 고위군 장교들이 체포되었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식별되고 치료를 받게 되었다. 초코의 혈액에서 발견된 항체는 실제로 에이시틀의 효과를 역전시키는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민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한 번의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다. 슬픈 눈을 가진 버려진 개를 구하기로 한 결정. 한 달 후, 평온한 어느 날, 민지는 이제 그녀의 영구적인 동반자가 된 초코와 함께 농장 현관에 앉아 있었다. 개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그의 털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에는 새로운 평화가 있었다. 알아, 초코야. 그녀는 그의 귀 뒤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널 구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나를 구한 거야. 넌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싸울 용기를 가르쳐 주었어. 초코는 그녀의 손을 핥으며 그의 지혜로운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어떤 화학 물질이나 실험도 진정한 연결, 신뢰, 그리고 사랑보다 강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민지는 농장 너머로 펼쳐진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았다. 마침내 세상은 다시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다. 비록 새로운 제자리였지만 더 나은 곳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이제 사령관이 아닌 단지 초코인 그녀의 충실한 친구가 있었다.